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8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은 여야 간에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게 법안이 위법하다. 왜 그러냐면 정부조직법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아니 지금까지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거나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왔는데 그거를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통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청와대의 통제는 받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통제를 하든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통제를 하든 그게 법률상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자들은 그대로 그냥 공방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데 자, 월간조선에 보면 배진영 기자가 옛날의 기억을 하나 살려서 기사를 쓴 게 있더군요. 근데 참 흥미롭습니다. 뭐 이 기사가 나가면 이 기사를 보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김부겸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를 했었죠.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그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완벽하게 행사했던 장면, 이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 8월 13일이더군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진실공방 사건 또는 촛불 폄하 사건 뭐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잠깐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촛불 시위가 벌어졌던 것이 2016년 10월, 11월, 특히 11월에 아주 굉장히 많은 곳에서 특히 이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시위가 벌어졌었죠. 이때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이 집회를, 촛불 집회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이 뭐냐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강인철 광주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질책을 해가면서 표현을 바꾸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딱 보도되니까 강인철 광주청장이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 때는 언제냐?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7년 8월 7일 김인철 광주청장이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한 10달 전이죠. 10달 전에 본인이 부인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의 전화 이걸 다시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뒤집는 거죠. 이철성 청장의 첫 마디가 당시에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린 문구를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면서 삭제하라고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10달 전에 했던 뭐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하는 해명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런 전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전화를 이철성 청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 가지고 이 정권, 그 박근혜 정권이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내가 있는 한은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이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옛날에 사실은 이랬다. 그러면서 10개월 전에 자기 발언을 완벽하게 뒤집은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철성 청장이, 당시에 이철성 청장이었거든요. 청장이 무슨 소리냐? 나는 전화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전화를 안 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진실공방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하고 경찰중앙학교장하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2017년
8월 7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8월 13일에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서울시 미근동에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 쪽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진실공방인 당사자,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 강인철 중앙학교장 뿐만 아니고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다 모아놓고, 제가 썸네일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이러면서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질책을 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회의 장면은요, YTN 등 TV를 통해서 다 생중계됐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장면이 뭘 얘기하는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확실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지휘권이 없는 사람이 왜 경찰청에 가서 김부겸 장관이 당시에 한 말과 행동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8월 13일입니다. 당시에. 오늘 이후 이철성 청장과 강인철 학교장은 일체 자기 주장이나 상대 비방, 반론을 중지하라. 이 시간 이후에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억울함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제 책임하에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겠다. 대통령께서 지휘권 행사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지만 경찰에 다시 명예회복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는 참모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경찰한테 한번 기회를 주죠. 명예회복할 기회를 주죠. 하는 참모들이 건의를 하니까 바로 본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그러면 당신이 가서 이렇게 내 대신 지휘권을 행사해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그 있는 지휘권을 행사해라. 이래서 내가 왔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철성 청장하고 강인철 학교장한테 사과하시오 모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인철 학교장이 당시에 이렇게 앉아서 뭐 이런저런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하시오. 마치 똘마니 다루듯이 일어나서 하시오. 그래서 강인철 학교장이 일어나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어찌 보면 그 장면이 참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김부겸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쪽에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 이래가지고 딱 경례까지. 제가 아까 똘마니 다루듯이 라고 얘기를 했었죠. 완벽한 지휘권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했다.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중계도 했고요.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자, 지금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상 치안 문제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글쎄,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한번 민주당이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되면. 없는데 가서 지휘권을 행사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민주당은 지금 이게 잘못이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게 잘못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법에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자기들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면서 경찰청을 이렇게 지휘했던 사람, 또 자기들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류삼영 총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본인들의 선배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나 강인철 전 경찰중앙학교장한테 한번 물어보라. 물어보고 나서 자기들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에 2017년 8월달 바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그 생생한 장면이 벌어졌을 때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지만 회의 소집도 장관이 나선 사과도 모두 이례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에 가서 뭐 자기 막돌만이 다루듯이 했던 회의를 소집하고 뭐 사과를 시키고 한 게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지 지휘권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니까요.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위법적 경찰국 밀어붙이기.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겠다는 게 위법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한겨레신문 사설을 쓴 논설위원은 2017년 한겨레신문 사설을 쓴 논설위원한테 아마도 그 사람이 선배겠죠?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하죠. 왜 2017년 8월 달에는 행안부가 경찰청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사설을 써놓고 2022년 지금 7월 달이죠. 7월 달에는 왜 이걸 위법이라고 하는지 한겨레신문 그 논설위원실에서 한번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지휘감독,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던 경찰에 대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다가 그걸 맡기겠다고 하니까 이걸 부인하는, 그리고 그게 맞다 또는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공방.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장면 하나로 그냥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 당시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떻게 경찰 수뇌부를 지휘 감독했는지 좀 한번 좀 찾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어떤가. 잘못하면 자가당착적인 경찰도 그렇고 유삼용 총경도 그렇고 한겨레신문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